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8시 30분부터 서울 남부 지방법원에서는 재검표가 열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김민석 후보와 박용찬 후보가 대결했던 서울 영등포 의뢰 재검표가 아마 시작이 됩니다만, 이제 그 변론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초기에 한 30분이나 1시간, 2시간 정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재검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그리고 이제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촬영 허용 문제라든지, 이제 그 밖에 이제 무게 측정이라든지 두께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허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두고 피고 측하고 원고 측이 상당히 격돌할 것 같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판사 대법관인 조재현 씨가 어떤 판결을 내리냐는 부분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리냐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사실 뭐 인생이란 것이 결국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택하는 건데, 지금까지 아주 선택을 잘해왔더라도 또 지금 내리는 그런 결정이 잘못되게 되면은 삶 자체가 크게 이렇게 뒤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고비고비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간들이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어떻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조재현 대법관이 양산 을에서 했던 것처럼 고압적인 그런 독주하는 자세로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긴급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195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 중에서는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든 분이고, 덕수상고를 졸업해서 은행에 근무하다가 사법고시로 올랐으니까 대단한 그런 인물인 거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사법동기생인 문재인 대통령의 덕택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변호사로서는 그야말로 벼락 출세를 한 것이 2017년도에 대법관으로 임용됐고, 또 대법관에 임용되자마자 얼마 안 가가지고 2017년도에는 그야말로 대법원장 다음으로 법원에서 2인자에 속하는 그런 법원 행정처장에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정리 같은 걸 미뤄보게 되면은 문 대통령에 대한 상당히 빚을 많이 진 인물이다, 그렇게 하고, 본인이 또 예상보다는 훨씬 더 심하게 출세를 한 그런. 그리고 아마 조재현 씨가 문재인 대통령 덕택에 그 제2인자인 법원 행정처장을 지내면서 권력 맛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한 11년 정도 그렇게 판사직을 했지만 뭐 상위 직책은 올라간 적이 없으니까, 부장판사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출신이면 최초로 그렇게 대법관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3, 4년 정도 법원 행정처장을 일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권력이라는 것이 어떤 거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아마 많이 체득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그 충성분자들만 이제 법원 행정처장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인천 연수을의 사건을 맡았던 대법원의 그런 특별 2부의 김상환 대법관이 이제 조재현 씨 다음으로 법원 행정처장을 갖게 됐으니까, 뭐 성향을 미뤄보면 자연적으로 문 대통령 쪽을 완전히 그냥 미는 쪽의 그런 인물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산을의 재검표 과정에서 대부분 연배가 아래이기 때문에 아주 강압적으로 밀어붙였고, 웬만한 것은 다 이렇게 그냥 거부해버린 거죠. 얼마 전에 20년 경력의 프린터 전문가가 이번에 투입됐던 분이 남긴 글을 보게 되니까 그야말로 안하무인격으로 재검표를 진행했더군요. 전문가 이야기는 일체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정도의 그렇게 한 분야에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법조 경력 3, 40년 되는 법조인들에게 완전히 묵사발이 됐다, 뭐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조재현 씨는 확실하게 문재인 쪽에 줄을 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원래 이번에 실시가 되는 영등포 올해 재검표에서는 천대엽 대법관이 주심을 맡기로 했는데, 뭐 조재현 씨 보니까 시원찮은 거죠. 대법관 경력도 많고 나이도 뭐 한 6년, 7년 정도 위이기 때문에 말빨이 안 통하겠으면 갈아버린 거죠. 자기가 완전히 통대를 메고 그렇게 결정을 내겠다.
확실히 그쪽에 섰기 때문에 확실히 그쪽에 유리한 쪽으로 아마 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박주현 변호사하고 이제 인터뷰하면서 이번에 가서 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제 우선 이 엄청난 이익이 걸린 거죠. 뭐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법원 제2인자로 일을 하면서 대법원장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권력이 워낙 좋은 거니까. 이방 법조인으로 출발했으니까 대법원까지 올라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아마 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공적인 인물이 되거나 아니면 승진을 해 나갈 때 사심이 대부분 크게 개입하게 되면 오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소위 조재현 씨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자리 욕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무리수를 계속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아침에 법원 내부에서 변론이 시작되면 초기에 두 가지 건 촬영 허용할 거냐 아니면은 두 번째 건에 해당하는 무게 재는 거 허용할 거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촬영이 허용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고 측이 엄청나게 우위에 선다는 거죠. 진실을 밝힐 기회가 너무 커지니까. 촬영이 허용되면은 이미지들이 나가게 될 것이고 이미지들이 나가게 되면은 범죄자들은 엄청나게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촬영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무게 재는 거, 그 다음에 두께 재는 거, 크기 재는 거를 선관위 측으로는 절대 그냥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냥 간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저항할 것이고 그 선관위 측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기 위한 그런 그 조재현 씨의 입장은 선관위에 훨씬 더 기울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원고 측에서 어떤 종류의 그런 그 반응을 보일 것이냐. 그게 이제 지금 8시 30분부터 한 오전에 결정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투표지 이미지를 뭐 만들고 그 다음에 수개표를 하고 이런 것은 투표지에서 이상한 것을 많이 찾아낼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무게 한 번만 제대로 재면 그냥 다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재현이라는 그런 대법관이란 조재현이라는 인간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조혜주 씨에게 조재현 씨가 일이 잘못되는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이 잘못되게 되면은 당신은 그냥 가는 거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니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제2 이완용이나 제3 이완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높죠. 옛날 어른들이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관뚜껑을 덮을 때까지 어떤 사람의 인생은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죠. 저도 젊은 날을 지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야말로 사람은 관뚜껑을 덮는 날까지 그 자신이 내리는 그런 판단이라는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살아온 3, 40년을 그냥 완전히 그냥 넘어뜨릴 뿐만 아니고 패가망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패가망신을. 일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조혜주하고 동급이 되는 겁니다. 조혜주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인 잔뜩 똥을 싼 조혜주하고 거의 동급으로 아니 동급보다는 더 심한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조재현 씨가. 그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알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항상 깨우치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행운이라는 것이 갑자기 불운으로 바꿀 수도 있고 불운이라는 것이 갑자기 행운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벼락출세한 거가 그 엄청난 대박이 자신의 인생과 가족의 삶에서 치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불행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삶인 거죠. 말년에 엄청난 고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문 대통령에 대한 부채의식이란 이런 부분 다 중요한데 정말 조재현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앞날과 아이들의 앞날과 후손들의 앞날과 자신들이 처할 그런 상황 같은 걸 염두에 둬가지고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럼 이길 가능성을 잘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길 가능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정확한 정보가. 그런데 지금 대법관이고 아주 업무가 바쁠 거고 그 다음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는 사람들 별로 아닐 거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 한정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처신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제가 딱 분명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부정선거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조혜주와 그 일파들이 똥을 너무 많이 쌓아놓은 겁니다. 온 전신에 질퍽하게 똥을 쌓아놓은 거죠. 수습하기가 힘든 정도의 상황이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보입니다. 부정선거 규모가 작으면은 문에게 베팅할 수 있는 겁니다. 부정 쪽에 베팅해가지고 한 자리 걸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규모가 크다면은 그것은 덮을 수도 없고 은폐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똥을 싼 놈들하고 같이 그냥 뭉쳐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도배감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 판단은 조재현이라는 사람이 이런 상황인식을 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오판할 가능성이라는 것은 조혜주 측에 줄을 서는 겁니다. 문재인 쪽에 줄을 서는 겁니다. 부정 저지른 사람의 줄을 서는 겁니다. 완전히 똥바가지를 그냥 전체를 다 덮어쓰게 되는 거예요. 똥바가지를 덮어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잘못하면 이것도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국가범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대개 사람들이 현명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시야가 협소해지고 또 자기 아집이 있고 자기 성공 경험에 바탕을 두고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한번 보시죠. 조재현 대법관이 오전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양산을처럼 그렇게 결정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이번에 4.15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조혜주보다 훨씬 더 막강한 정도로 그렇게 역할을 수행하겠다. 그렇게 하면 골로 가는 겁니다. 왜 골로 가냐? 똥을 너무 많이 쌓아놓은 겁니다. 똥 규모가 엄청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사전투표만 하더라도 300만 표 이상을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그치는 게 아니고 4월 15일 날 완전히 통을 갈아 놓은 겁니다. 그게 어떻게 발각이 안 되겠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자식들이 아직 딸들은 이제 출가했다 하더라도 아들이 좀 똘똘하면은 아버지한테 분명히 그런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겠죠. 우리 집 아들 같은 그런 정보를 제공할 겁니다. 아버지 상황이 이러니까 제대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선거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냥 덮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진 게임을 하는 겁니다. 조혜주 측은. 그런데 그쪽에 편성한다? 그건 그야말로 골로 가는 길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면 살아온 인생이 다 부정되는 겁니다. 부정되는 것뿐만 아니고 그 오명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야기죠. 잘 판단해야 될 겁니다. 오전에 한번 보죠. 촬영을 받아들이고 무게를 받아들이면은 저 양반이 간을 보고 있구나. 그렇게 하겠지만 두 가지를 다 거절하고 오늘 연조가 높은 나이가 있는 그런 대법관 출신들을 많이 오늘 재검표에 들어가는데 그분들하고 다투어가지고 지 고집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그건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온 전신에 똥인데 그 똥을 어떻게 치울 겁니까? 조재현 혼자서 똥을 어떻게 치워요? 김명수 혼자서 똥을 어떻게 치웁니까? 똥을 치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처리해 줄 수 있는 사안의 문제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규모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같으면 절대 이렇게 똥산 놈들하고 같이 안 갑니다. 왜? 똥산 놈들한테 많이 혜택을 받았더라도 똥산 놈들하고 거리를 둘 거죠.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가족이 살아야 되니까. 나라까지 생각 안 하더라도. 그런데 이 조재현 씨가 똥산 사람들하고 같이 갈 가능성이 높죠. 성향이라든지 걸어오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집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런데 한번 보죠. 그건 가정이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